그 성우들만의 독특한 발음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ETS 성우 중 한 명은 아파트가 영어로 apartment인데 apartment라고 발음하는 그런 성우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토익 독학 길잡이입니다. 이번 시간은 토익 실전서, LC 실전서를 추천해드리는 시간인데 이번 영상은 약간 답정너의 그런 영상이에요. 왜냐면 시중에 문제집들이 이렇게 있죠. 오늘은 제가 문제집을 가져오진 못해서 영상에 띄워드리겠습니다. 문제집 3개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많이 푸세요. 어떤 걸 풀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고 커뮤니티에도 글을 많이 올려주시고, 근데 이 3개 중에서 풀어야 될 건 단 한 가지입니다. ETS 문제집을 푸셔야 돼요. ETS 문제집. 이것만 푸셔야지 사설 문제는 푸시지 않는 게 좋다. ETS는 토익을 만드는 기관이에요. 거기서 낸 문제집은 실제 토익과 퀄리티가 100% 동일하겠죠. 그리고 뭔가 문제집을 만들어서 이렇게 배포하는 것보다 실제 토익 문제를 한 회씩 가져와서 그걸 엮어서 문제집으로 만든 경우가 대다수예요. 토익은 그 시험을 공개하잖아요. 토익 시험을 보고 나면 그 문제집을 다 걷어가서 일반 사람들한테 공개를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몇 회분을 모아서 문제집으로 공개하는 그런 방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 내준 문제집을 풀어야겠죠. 아무리 우리나라에 유명한 토익 회사들이 있죠. 뭐 해커스, 영단기, 파고다 뭐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그런 회사들이 아무리 퀄리티 좋은 문제를 내도 ETS 문제의 퀄리티는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유재석이 있어요. 근데 유재석을 정말 잘 따라하고 유재석을 분석을 열심히 하고 몇 년 동안 유재석만 연구한 사람이 있는데, 그럼 누가 더 유재석이냐라고 봤을 때 유재석이 당연히 더 유재석이죠. 이 사람이 더 유재석이 될 수는 없는 것처럼 더 ETS가 될 수는 없다. 해커스, 영단기 이런 회사들이 더 ETS가 될 수는 없다. 사설 문제를 왜 사람들이 풀까를 고민을 해봤는데, 일단 우리나라에서 해커스라는 회사가 정말 토익에서 1타인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1타로 알고 있어요. 근데 기본서들은 정말 메이저 회사가 정말 뛰어나요. 해커스, 파랑이, 빨강이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기본서들은 퀄리티가 정말 좋은데, 그래서 기본서는 ETS보단 그런 메이저 회사 거를 추천을 드리지만, 실전 문제는 ETS를 풀어야 된다. 기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도 보시면 공부 잘하는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은 기출 문제 위주로 연습을 해요. 문제를 공부를 하다가 정 풀 게 없으면 사설 쪽으로 넘어가는데, 이제 공부를 잘 하지 못하는, 이제 잘 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인강을 열심히 들으면서 그 인강 회사에서 내놓은 문제집을 열심히 풀어요. 사설을 열심히 푸는 거죠. 그런 데서 차이가 나는 것처럼 토익을 더 잘하시려면 ETS를 먼저 섭렵을 하셔야 돼요. 시중에 있는 ETS 문제집을 다 모으시면 총 25회에서 30회 정도가 만들어져요. 즉 하루에 1회씩만 하셔도 25회, 즉 25일 동안 공부하실 수 있고, 2회도 가정한다면 50일 동안 내가 공부를 할 게 있는 거예요. 이 50일 동안 열심히 기출 문제로 연습을 하신 다음에 난 진짜 풀 게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설 문제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 영상은 LC 문제집이잖아요. RC보다 LC가 ETS랑 사설 문제의 갭이 더 커요. RC는 읽기 시험이죠. 근데 LC는 듣기 시험이죠. 성우도 달라요. 그러니까 ETS 문제집에서 나오는 성우들, MP3 파일에 있는 그 성우들은 실제 시험의 성우랑 똑같아요. 그 성우들만의 독특한 발음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ETS 성우 중 한 명은 아파트가 영어로 apartment인데 apartment라고 발음하는 그런 성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내가 충분히 익숙해지지 않으면 시험장에서 들었을 때 되게 당황을 해요. 어떻게 이렇게 발음을 할까? 그리고 어떤 성우는 또 where를 where, when을 when 이렇게 WH 발음을 히읗 발음으로 하는 그런 성우가 있어요. 그런 성우한테도 익숙해지셔야 파트 2를 잘 푸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파트 3랑 파트 4예요. 파트 3랑 파트 4는 무조건 이런 부분 때문에 ETS를 푸셔야 돼요. 저도 사설 문제를 풀어봤는데 와, 너무 달라요. 진짜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파트 3랑 4 같은 경우는 문제랑 보기를 먼저 읽고 들으면서 그 세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다음 문제를 읽을 시간이 짧고 이 문제 자체도 되게 어렵게 만들어내요. 문장 자체를. ETS는 그렇게 난이도 조절하지 않아요. 다음 지문에 문제랑 보기 읽을 시간을 충분히 주고 그 보기랑 문제의 문장도 되게 쉬운 걸 내요. 근데 약간 이제 메이저 회사들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그걸 어렵게 해서 이게 내가 흐름 조절을 잘 못하게끔 연습을 시켜요. 그 어려운 문제집들을 풀다 보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파트 3랑 4에서
문제랑 보기를 먼저 읽어야 되는데 그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걸 꼼꼼히 못 읽는 습관이 생겨요. 근데 이 습관을 가지고 실제 토익을 풀면 꼼꼼히 못 읽는데 시간이 남아버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꼼꼼히 못 읽는 습관 자체가 빠른 템포에 맞춰서 연습하다 보니까 생긴 건데 실제 토익 가니까 그 템포에 맞춰서 읽으니까 시간도 남아. 그럼 잡생각이 자꾸 끼어들고 흐름이 끊기고 그러다 보면 파트 3, 4에서 한두 문제를 더 틀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저도 겪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다른 문제집 다 풀지 마라. ETS 실전 문제집, ETS LC, 특히 RC랑 LC 중에서 LC는 무조건 ETS다. ETS 문제집을 푸시는데 최근 거 위주로 푸세요. 최근 거 위주로 하나씩 격파해 나가시면 되고 정말 옛날 것도 있어요. 한 2년 전, 3년 전 신토익으로 바뀌고 나서 첫 문제집도 있는데 그런 사설 문제집 푸는 것보다 2016년도에 ETS 문제집을 푸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다. 다 풀고 나서 정말 할 게 없다 라고 하시면 그때 저처럼 사설 문제집을 푸시면 됩니다. 아마 실망을 좀 하실 수도 있어요.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엔 좀 더 도움이 되는 영상을 올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